부동산 상승장에서 꼭 돈 버실 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 상승장이라고 느끼시죠? 그것도 아직까지도 못 느끼시다면 그거는 이 재테크의 감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그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요, 세미나 공지를 해 드릴게요.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주제는 사업성이 뛰어난 소액 투자 지역 공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정만 열심히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진행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정이 될 곳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바로 사업성과 직결이 됩니다. 이 사업성이 좋은 곳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입지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입지 가치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것을 보면요, 입지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무조건 좋은데 우린 들어가야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 계속 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업성의 가치가, 어느 지역이 사업성이 좋은지,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액 투자처까지 알려드리는, 그리고 시장의 흐름, 내년 시장 전망까지도 폭넓게 아우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요때가 31일에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30일 날. 그렇다면은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진 재개발 시장에서, 이 변화하는 재개발 시장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 여기에 대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30일 날 못 오시는 분들 오시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선점해야 될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리고 투자처 역시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가고 상승기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곤란하게 됐어요, 입장이. 왜냐하면은 너무, 이 정부의 입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지도 말아야 되고요, 너무 떨어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람직한 건 물가 상승률,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막 가격이 막 오르니까 막 일부의 전문가들은 또 뭐 추세 상승이 아니냐,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불을 끄고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현재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엽적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르는 게, 상승이 전국적인 상승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어디예요?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한정이 돼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서울과 수도권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은 지방까지도 또 그 여진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재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뜨거운 시장을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불을 좀 꺼야 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 했죠. 저는 이걸 보고 한 6, 7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막 이렇게 좀 하락 국면으로 가니까 5대 은행장들이 나서서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5대 은행장들이 얘기를 했어요. 5대 은행장, 우리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얘기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또 상승 국면으로 갔죠. 그러니까 전혀 믿을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워낙 지금 정부에서 이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니
이거 지금 큰일이다라는 거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래량. 이거 물론 이제 매매 거래량이죠. 매매 거래량. 그리고 또 전세 거래량이 있겠죠. 전세 거래량.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이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저가의 매물이 팔리고 나면 그거보다 좀 더 가격이 올라서 나오겠죠, 물건이. 그럼 그것도 소진이 되면 그거보다 더 비싼 물건이 나오겠죠, 시장에. 이렇게 해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올해 1월달이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월달이.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8월달까지 계속 지난해 1월부터 8월달까지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9월달에 조금 한 500가구 정도가 조금 떨어지더니 10월달 되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2409, 11월달에 1895, 1844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1월달, 올해 1월달 되니까 1844가구에서 2014가구로 거래량이 팍 뛰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1월달부터 지금 계속 상승 국면을 그려서 6월 거래량은 7월 말이 돼야 나오는데 아직도 시간이 지금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날짜로 6,939건, 거의 이제 7,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올해 6월 거래량은 7,000건이 넘어가는 건 뭐 확실합니다. 7월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7월달 거래량은 8월 말이 돼야 되죠. 8월 말, 8월달은 역시 좀 비수기가 껴 있어서 그렇지만 결국 한 7,000건, 6,500건에서 7,000건 그 사이로 7월달도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국토부 장관이 잠재우기 위한 발언을 한마디 했는데 이거 설마 믿으시는 거 아니겠죠? 이걸 믿는다면 절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거래량 7,000건이 넘어갔어요, 서울에. 이제 그래서 수도권으로 점점 지금 확산 일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어디에 어떤 물건을 투자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정책 방향대로 가야 돼. 정책 방향이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책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책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왜요? 왜 재개발과 재건축이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 확대의 목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다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서울에서 새 집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뭐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 공급을 등한시 했다가는 앞으로 2, 3년 내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정부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시키겠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규제를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규제하겠다가 아니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확대. 이거는 참 재밌는 거예요. 공급 확대하겠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피는데, 반대로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의 일변도가 아니라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완전히 상반됐죠.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역시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때는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화를 깨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뭔가 시장 안정화를 깨야겠다. 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급 늘릴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나왔던 일십 대책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십 대책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안전진단을 없애주겠다.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신축 빌라들을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대책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결국은 요지는 뭐예요?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요것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예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역세권 개발은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거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건 요지는 또 뭐예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이 생긴 요지는 바로 하나입니다. 뭐예요?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왜? 재개발 너무 늘어지고 막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도 걸려. 잘못하면 15년, 20년도 걸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빠르게 어떤 정비,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줄 테니까 빠르게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려라. 그게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모아타운이 나온 것이고 신속통합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빨리 땡기려고 하는 게 정부의 유일한 지금 활로다. 이 공급을 늘리는. 자,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행은 안 되더라도 지정된 데가 많은 거죠. 지정된 데가. 진행이 아니고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지정. 진행은 잘 안 되고 있고요. 지정된 데가 되게 많아. 왜?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지정은 뭐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청에서 바로 그냥 신청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모아타운 같은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정은 막 바르게 해놨는데요. 진행이 잘 안 돼, 진행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지정은 많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어디가 제대로 끝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안 되고 될 것만 될 거예요. 될 것만. 그래서 진행될 것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 닥친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은 뭘 봐야 돼요? 무조건. 이제는 무조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무조건 사업성. 올리 사업성이다. 올리 사업성. 이 사업성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입지 가치, 이거는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입지 가치를 찾아서 입지 가치가 좋은 곳, 뛰어난 곳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너무도 많은 곳이 지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행이 될 때는 입지 가치보다도 뭘 봐야 된다? 사업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개발 방식이 역세권 개발 방식이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기존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오리지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건 무조건 역세권 개발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지역을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요. 이젠 지역보다도 뭘 해요? 사업성이 중요해요. 근데 사업성이 정말 좋은 건 바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가능한 곳, 진행하는 곳들은 무조건 투자하세요. 무조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훨씬 더 크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저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가자 역세권, 여기가 이제 성산동 가자 역세권 개발, 이게 세대수가 3,394세대인데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이 2,209세대나 돼요. 2,209세대. 조합원이 한 1,400명, 1,2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한 900세대 정도가 어떻게 해요?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역세권 개발은 정말 잘만 고르면은 내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물론 내더라도 최소의 금액만 낼 것이다. 지금 우리 가만히 보면은 그 상계동, 상계 주공단지들 있잖아요. 거기가 14단지까지 있나요? 상계 주공 아파트. 거기 뭐 소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데, 거기 재건축들 지금 진행하잖아요. 상계동. 창동에 뭐 GTX도 들어오고, 노원역 그 위에, 차량기지 이전하고, 그쵸. 일자리도 들어오고, 상당히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업성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너무 소형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건축을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성 좋은 이런 역세권 개발하는 것들은 무조건 들어가도 이익을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다. 지역 안 따지고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익이 충분히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가자 역세권, 여기가 이제 지금 개발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자역이고요. 가자역.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 들어오죠. 대장 홍대선이라 그래서 대장 홍대선이라서 이쪽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여기 두 개 하나 되죠. 가자역.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일단 가자역은 여기 건너가야 되니까 좀 먼데 여기 생기는 게 상당히 호재죠. 그래서 어쨌든 호재고 뭐 지하철이 생기는 걸 떠나서 이게 이제 사업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미 지금 진행을 하는 데서 가격이 좀 더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재개발은 어떻게 해요? 초기 단계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보통 빠르면 10년, 잘못하면 한남뉴타운 같이 거의 2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남뉴타운 2003년도 지정됐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제일 빨리 가는 그 상구역이 관리처분 단계잖아요. 관리처분. 아직도 한 5년은 더, 최소한 아무리 빠르도 5, 6년은 있어야 돼. 그러면은 2003년도에 지정됐으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야지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개발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들어가면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죠. 가장 적게.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시작을 하려고 동의서를 걷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가 2, 3억이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2, 3억대. 그럼 2, 3억대 가지고 20억대 아파트를 우리가 갈 수 있다면, 20억대 아파트를 갈 수 있다면 이건 성공한 투자 아닙니까? 재개발 오래 가지고 있지 마라. 재개발 투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러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은 진행 단계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뭐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가 나오고 관리처분 떨어지고 뭐 이런 단계들이 주르륵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그런 단계마다 가격이 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면 돼. 이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테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이익이 나면은 빠져나오면 돼요. 그걸 끝까지 10년, 20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마다 빠져나올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 요 정도 올랐으니까 내가 2억 투자했는데 한 2년 가지고 있으니까 2억이 올랐어. 그럼 요때 빠져나와 볼까? 아니야.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좀 더 다음 단계까지 좀 가져가 볼까?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빠져나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기회를 주는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재테크 반드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이유.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건 다 헛소리고요. 경제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해요? 그런 것들은 다 허울좋은 얘기고 결국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상당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재테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몸을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재테크는 해야 된다. 내 나이가 60이라서 60이면 청춘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무슨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정리를 해? 뭘 정리를 해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건강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인플레이션만 계속 겪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1929년도 미국 대공황 사태 그리고 또 세계 뭐 2차 대전이나 이런 어떤 특정 지역 특정한 그런 시기만 디플레이션이 왔지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럼 물가가 계속으로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이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 부동산, 금, 그 다음에 뭐 그림, 오래된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금이나 그림이나 골동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이 실물 자산, 부동산의 가격, 금의 가격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여태까지 올라왔잖아요. 여태까지 부동산은 주식, 경제는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오르고 또 약간 하강하다가 오르고 했지만 결국 이런 시기가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뭐예요? 올랐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 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시장이 지금 수상합니다. 우리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재개발 시장에 빌라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지만 지금 가보시면 물건들이 싹 사라졌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발빠르게 와서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전세 사기 여파, 공사비 급등 뭐 이런 등등등 악재로 인해서 빌라의 공급이 3년간 거의 없어요. 3년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전세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2022년도만 해도 요게 이제 회색이 이게 전국이고요. 이 빨간색이 수도권. 이게 서울이 맨 밑에 게 그림이 서울인데요. 2020년 1분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 4,933 똑같습니다. 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4,933 2023년도 1분기에는 1,198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24년 1분기에는 564 인허가 물량이에요. 564가구예요. 564가구. 물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2020년 1분기에 9,351이었다가 2분기 되니까 3,691. 전체적으로 다 지금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1분기 4,686, 23년 1,178, 24년 283. 지금 거의 지금 공급이 없어요. 빌라.
이게 공급이. 그래서 거래 없던 재개발 지역 빌라가 최근 갑자기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와서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불과 3주도 안 됐어. 3주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변화가 갑자기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과 구축 어느 것을 사야 될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무조건 신축, 가능하면 신축을 사라. 왜 그러냐면은 신축은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구축은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되게 싸요. 전세가가 싸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신축과 구축은 매매가는 신축이 비싸. 매매가는. 근데 이 전세가는 오히려 신축이 싸요. 신축이 싸. 전세가는. 왜? 전세가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전세를 더 많이 받고 세입자들이 자주 여기 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금 자체는 실투자금, 실제 전세 끼고 사는 실투자금은 오히려 신축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투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재테크에서는 내 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적게 들어가야 돼, 내 돈이. 일단 전세를 끼든 뭘 하든 간에 내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야지 괜히 구축을 사가지고 전세도 잘 안 들어오고 돈은 많이 거기다가 오히려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시장에서는 신축이 있다면 무조건 신축을 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나요? 끝났네요. 자, 오늘 제가 강의를 여태까지 지금 해드렸고요. 7월 30일 세미나는요. 이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투자 물건을 제가 선정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사업성이 뛰어난 소액 투자 지역 공개. 이게 이제 휴가철이라서 사실 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한 어떤 대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로버트 브라우닝. 이거 재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간 사람들이 결국 재테크에 승리하는 거지. 항상 늦게 뭘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 후회만 특히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항상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